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보입니다. 지금 김용범 정책실장이 에이펙 계기 관세 타결 갈 길 멀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제안을 거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한국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에이펙 전 마지막 관세 협상이 불발됐습니다. 현금 비중을 놓고 양국 팽팽히 대립했습니다. 한미정상회담 뒤로 합의 지연 시사했습니다. 이재명 한 시장 미칠 영향을 검토해서 인위적 목적 시한 두고 협상 안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관세 협상이 불발됐습니다. 에이펙 전 마지막 관세 협상 불발됐습니다. 현금 비중을 놓고 양국 팽팽히 대립한 것으로 보이고 결국은 미국이 한국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이재명은 여기에 핑계를 대기 위해서 한국 시장에 미칠 영향 때문에 인위적 목적 시한을 두고 협상은 못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협상 기한에 쫓겨서 그렇게 협상하지는 않겠다는 말인데 이거는 괜히 하는 말이고 트럼프가 이재명의 협상안을 거부한 것입니다. 자, 속보입니다. 에이펙 정상회담을 열도 안 남았죠? 며칠 지금 남은 상태에서 고위급 관세 협상이 불발로 돌아갔습니다. 3,500억 달러, 504조 원입니다. 대미투자펀드 관련해서 현금 직접 투자액을 낮추려는 한국의 제안을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무박 3일 일정으로 미국을 찾아 협상에 나섰던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은 오늘 귀국길에 일부 진전은 있었지만 핵심 쟁점에 대해서 양국의 입장이 팽팽히 대립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은 한국 금융시장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신중하게 검토했다면서 쉽게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재명이 이제 자기가 그걸 받아들였다가 한국이 IMF로 가게 되면 지가 쫓겨날 것 같으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현대차가 망치거나 말거나 우리 한국 기업이 망치거나 말거나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결국은 미국과의 협상을 갖다가 지금 불발시켰다는 해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김용범 실장은 오늘 새벽 김종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함께 미국 워싱턴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의 협상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김용범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타결될 가능성이 있느냐, 에이펙 때 타결이 되겠냐는 질문에 추가로 대면 협상을 할 시간은 없다며 에이펙은 코앞이고 날은 저물고 있어서 에이펙 계기 타결을 기대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29일 이재명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되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재명과 트럼프가 아주 만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 가장 중요한 한두 가지에서 끝까지 대립하는 형국이었고 협상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말했는데요. 결국은 한국의 제안을 트럼프가 거부한 겁니다. 자, 지금 김용범 정책실장과 또 김정관 장관이 지금 갔다 왔는데 결국은 3,500달러 현금 투자에 대해서 미국 쪽에서 우리 애완시장의 영향이나 부작용에 대해 이해가 된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현금 투자 비중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현금 투자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서 미국과 협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김 정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현금 투자 규모가 작아져야 한다는 입장인데 미국 측은 그것보다는 좀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쪽에서 250억 달러씩 8년간 총 2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말했고 우리가 1년에 가용한 그런 애화가 150억 달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50억 달러씩 8년이라는 얘기도 있고 150억 달러씩 10년이라는 얘기도 있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우리 쪽에서. 그런데 미국이 이거를 거부한 겁니다. 결국 3,500억 달러를 놓고서 트럼프가 우리의 요구를 전혀 받아주지 않는 겁니다. 왜 그렇게 전혀 받아주지 않을까요? 결국은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거는 이재명 길들이기입니다. 한국의 애완 보유고가 4천억 달러라는 사실을 알고 사실은 이걸 완전히 묶어드리는 전략입니다. 중국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북한과 가까워지지 못하도록 다시 말하면 이 돈을 엉뚱한 것에 쓰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금 이재명의 손발을 묶고자 하는 전략이 트럼프의 전략이라고 봐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 쪽에서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내지 않고 또 일시불로 내지 않고 선불로 내지 않고 이거를 갖다가 나눠서 내겠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8년간 250억이라든지 10년간 150억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트럼프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더구나 트럼프는 지금 자기가 임기가 4년인데 앞으로 또 더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10년 8년 이거는 생각이 없는 겁니다. 이재명은 그때 이미 물러나고 이재명 정권이 어디까지 갈지도 모르는데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이재명이 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코웃음을 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정부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재명은 길게 보더라도 국익에 반하는 협상은 안 된다. 뭐 협상단도 그 기조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결국은 국익에 반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럼 3,500달러를 준다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에이펙 정상회의에서의 대면 협상도 합의가 불발되자 이제는 완전히 에이펙 물 건너 갔다. 에이펙에서 이재명과 그리고 트럼프가 만날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제 이재명을 패싱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관세 협상 물 건너 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용범이가 갔다 왔습니다. 김정관이 갔다 왔습니다. 오늘 새벽에 러트닉 사무장관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에이펙 계기 관세 타결 갈 길 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의 제안을 미국이 거부했습니다. 물론 지금 돌아온 건 아니고 미국에서 얘기한 걸로 보여지네요. 어쨌든 김용범과 김정관이가 워싱턴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마친 뒤 24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했군요. 그러니까 오늘 새벽 귀국했습니다. 귀국해가지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한 겁니다. 여기에서 양측이 팽팽하게 대립했다고 말했습니다. 양측이 팽팽하게 대립했다는 말은 이거 외교적으로 좀 줄여서 말하는 것이고 빼서 말하는 것인데도 팽팽하게 말했다는 것은 우리의 제안을 미국이 단칼에 거부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얘들이 말이죠. 미국 갔다 왔다 자꾸 비행기 값만 쓰고 있는데 무박 3일로 갔다 왔다 그러는데 왜 자꾸 가는 겁니까? 지금 무슨 새앙지가 창고 드나들듯이 김용범하고 이 김정관이하고 비행기 값이라도 이거 아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갔다 왔습니다. 또 갔다 왔어. 계속 갔다 옵니다. 며칠 만에 간 거야. 계속 미국 왜 가는 겁니까? 왜 가서 자꾸 쓸데없는 그런 제안을 했다가 퇴짜 맞고 말이죠. 비행기 값만 자꾸 버리는 겁니까? 비행기 값은 세금으로 안 나옵니까 여러분? 비행기 값 네 돈으로 내라. 김용범과 김정관 네 돈으로 내라. 이렇게 말하고 싶죠? 안 될 걸 왜 가는 겁니까? 도대체가 그럼 미국이 받아들일 것 같아야 그 제안을 갖고 가는 거지. 받지도 않을 걸 자꾸 얘기하면 뭐 하겠습니까? 뭐 하는 겁니까? 하는 척 하는 겁니까? 도대체 하는 척을 왜 하는 겁니까? 자, 이재명이 하는 걸 보면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맨날 국익합니다. 국익이 뭡니까? 이재명이 진짜 국익을 생각합니까? 국익을 생각했다면 자기가 대통령이 되지 말아야죠. 자기 리스크라는 걸 모릅니까? 이재명 리스크 때문에 지금 협상이 안 되는 걸 이재명만 모르고 있는 겁니까? 이재명 정권만 모르고 있는 겁니까? 정말로 국익을 생각한다면 이재명은 빨리 정권에서 이양하고 내려와야 됩니다. 이재명 리스크 때문에 협상이 안 되는 걸 자신만 모르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국익을 자꾸 얘기하면서 뭐 쉽게 물러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25% 관세를 계속 두드려 맞겠다는 겁니까? 지금 이제 월요일날 주가는 폭락하겠네요. 지금 이론적으로 얼마나 올려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현대차 도대체가 언제까지 그럼 관세를 갖다가 25% 물어야 되는 겁니까? 지금 반도체 관세도 100% 갖다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약품 관세도 100% 예고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철강 관세는 지금 철강 산업이 무너지고 있어요. 더군다나 철강으로 만든 모든 제품들에 대해서도 관세를 때린다는 거고 앞으로 관세는 더 강해질 겁니다. 이제 중국이 155%를 예고하고 있어요. 시진핑하고 안 되면 155% 때려버릴 겁니다. 그럼 우리도 계속 25% 때린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우리 관세 50% 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 100% 때릴 관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재명 리스크 때문에 모든 것이 지금 물 건너 가고 있다는 것을 이재명 정권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김용범과 김정관은 비행기 값이라도 아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자기 돈으로 내놓친지요. 여러분들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주시기 바랍니다. 222원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업TV에 여러분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그야말로 이재명 리스크 때문에 모든 것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더 깨달아야 됩니다. 이재명이 이 관세 협상을 사실상 망치고 있는 것과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국익을 자꾸 노래 부른다는 것은 뻔뻔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강신업TV입니다.